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몇 달 내 양적 긴축이 곧 끝날 수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MD가 오라클과 GPU 5만 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마트가 오픈 AI와 챗 GPT로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처리를 골자로 하는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친 간밤 뉴욕 증시, 미중 갈등 재점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 등 엇갈린 재료 속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4%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76% 내렸습니다. 전일 중국 정부가 항만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며 미중 갈등 우려가 재고조되자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 다우와 S&P 500을 상승으로 돌려낸 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죠. 그리어 대표는 전날 중국과 만나 긍정적인 회의를 했다고 언급했고요. 파월 의장은 대차대조표 축소, 즉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 프로그램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몇 달 내 QT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발언 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듯했던 시장은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재차 힘을 잃었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식용유 등 기타 품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는 장중 한때 22.76까지 급등하는 등 지난 5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평온했던 여름이 끝나고 시장의 추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는데요. 모트캐피털의 마이클 크레이머 매니저는 9월 말부터 빅스의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경고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S&P 500 지수와 빅스가 동시에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 이는 1996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변동성 확대의 조짐이라는 평가인데요. 지금의 시장을 두고 불씨는 이미 쌓였으나 점화될 계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유합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각각 4.4%, 3.5% 급락했습니다. 특히 장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낙폭을 재차 벌렸는데요. AMD가 오라클의 칩을 대량 공급한다는 소식도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오픈 AI에 이어 오라클까지 최근 엔비디아의 대안으로서 기업들이 AMD의 칩을 채택함으로써 경쟁 위협은 커집니다. 오픈 AI가 여러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인 하루인데요. 월마트와의 제휴 소식에 월마트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고객들이 챗 GPT를 통해 상품 검색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명 인스턴트 체크아웃 기능. 쇼핑 활성화 기대감 속 월마트가 다우의 30개 구성 종목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들이 3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 주식 및 채권 거래가 늘면서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데요. 특히 JP모건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급증한 한편 M&A 증가로 IB 수수료 수익이 16% 늘었습니다. 주식 거래를 통한 수익은 25% 급증한 89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 밖에도 깜짝 실적을 달성한 시티그룹의 주가가 3.9% 급등했고 자산 한도 규제 해소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낸 웰스파고의 주가가 7.2%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자 핵심 수혜 테마인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MP 머티리얼즈가 3.8%, 에너지 퓨얼스가 10.4% 뛰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계속하는 가운데 다음 타겟은 누가 될지, 또 광물 및 원자재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의 수혜주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다음 주 호주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호주의 노바 미네랄스가 브리핑 초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110%대 폭등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압도적 1강의 지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AI 데이터 센터용 GPU, AI 가속기 시장에서 80% 이상, 일각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간다 분석하는 엔비디아인데요.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가장 빠르게 노를 젓는 기업은 AMD입니다. AMD는 현지 시간 14일 오라클의 AI 반도체를 대량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6일 오픈 AI가
수년 동안 6기가와트 대규모 AMD AI 칩 배치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분 10% 인수권을 헐값에 주기로 한 계약을 발표한 이후 일주일여 만입니다. 오라클과 AMD는 내년 3분기 AMD AI GPU 5만 개 배포를 시작으로 2027년 이후 협력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초도 물량 5만 개는 AMD가 내년 공개할 차세대 AI GPU 인스팅트 MI450으로 오라클은 MI450을 최초로 활용하는 업체가 되는 거죠. 메모리 대역폭의 큰 폭 확장을 일선에 내세우는 MI450은 지난 오픈AI 장기 계약 당시에도 부각된 핵심 반도체로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AMD는 MI450으로 구성된 서버를 오픈AI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제 뉴스프레소와 글로벌식스 방송에서 전해드린 오픈AI와 브로드컴의 자체 칩 프로젝트뿐 아니라 AMD의 발빠른 행보까지 간밤엔 인텔도 AI 추론, 에이전트 AI에 집중한다는 전략 하에 차세대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를 공개했고 지난해엔 AI 가속기 64개로 구성돼 실시간 추론에 초점을 맞춘 가우디3 렉스케일 서버 시스템도 선보인 바 있죠. 현재 최고 성능을 내는 AI 서버는 여전히 엔비디아 블랙웰 기반의 서버인데요. AMD 칩은 GPU당 단가가 15에서 25%까지도 저렴할 걸로 보이고 MI450 상용화 시 AMD의 AI GPU 점유율이 10% 미만에서 17% 안팎, 최대 20%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는 애널리스트도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4%대 급락했지만 타 업체들이 하드웨어 성능을 따라잡더라도 쿠다 생태계의 압도적 지배력으로 현재의 아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AMD의 HBM 공급사인 삼성전자, 전일 호실적에도 불구 하락했지만 오픈AI와 AMD 계약 이후 오라클까지 AMD 채택이 늘었다는 소식은 추가 수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신화에는 한 얼굴은 과거를, 다른 얼굴은 미래를 바라본다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라는 신이 존재합니다. 전환기,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곤 하는 야누스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를 미 육군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소형 모듈 원전 SMR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군사작전에서 에너지 독립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기존의 디젤 발전기에서 작고 강력한 원자로, 마이크로 리액터로 전력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건데요. 연료 보급이 어려운 원격 전진기지나 해외 주둔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이동형 군용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들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마이크로 리액터는 엄밀히 말해 SMR의 하위 개념 또는 진화된 소형 버전으로 SMR의 출력 규모가 50에서 300메가와트인데 반해 마이크로 리액터는 최대 10메가와트 규모의 초소형 원자로라고 보면 됩니다. 대형 원전, SMR, 마이크로 리액터 순으로 출력 규모는 작지만 작아질수록 기동성이나 에너지 자립, 신속한 배치에 유리하죠. 첫 시제품은 2026년 7월 4일 전후로 미국 아이다호 지역 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최대 10개에서 12개 군기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영국, 유럽 내 국가들에서도 반드시 군사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죠. 현재 국방혁신부 DIU와 협력을 하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는 대표적 SMR 기업인 오클로와 BWX 테크놀로지, 레디언트, 카이로스 파워 등이 있고요. 오클로는 1.8%, BWX 테크는 2.6% 등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1.3% 내린 58.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야간 시장에서 1,428원대 마감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금 선물 가격은 0.7% 오른 4,162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